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오지모 포켓2가 출시를 해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3년 전의 일입니다. 2015년 10월에 DJI 오지모가 처음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그때 오지모는 2.3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했는데 짐벌 카메라가 훨씬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오지모2는 출시되지 못하였고 3년 뒤에 굉장히 작고 휴대성을 강조한 짐벌 카메라 오지모 포켓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한테 의미가 있는 제품인데요. 신제품 비디오에 많은 참여를 하기도 했지만 이 제품이 처음 나올 때 만들어진 스토리 모드를 제가 절반 정도 혼자 촬영을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외 촬영을 나갈 때나 해외 여행을 갈 때 굉장히 작게 브이로그 카메라로 많이 가지고 다녔고요.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기 힘들면서 짐벌을 결합을 해야 하는 하이퍼랩스나 모션랩스 같은 경우에도 오지모 포켓이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프닝에 나오는 하이퍼랩스 또한 오지모 포켓 1으로 제작한 영상이죠. 그 후로 성능이 조금은 개선된 오지모 포켓 2가 출시를 했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3년 만에 카메라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된 DJI 포켓 3를 출시했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작들은 모니터가 굉장히 작았어요. 이번에 DJI 포켓 3에서는 2인치 700니트의 밝기가 탑재가 된 2인치의 모니터로 업그레이드를 하여 출시를 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가로로 돌리면 전원을 켤 수가 있고요. 다시 세로로 하면은 세로 모드 촬영을 하거나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모드 설정 같은 경우에 DJI 액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위, 아래, 좌우로 화면을 드래그 하면은 메뉴 설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메뉴가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보면은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 촬영을 할 때 모니터를 세운 다음에 메뉴를 다시 위, 아래, 좌우로 드래그를 해보면요. 세로 모드에 맞게 메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은 디스플레이 밑에 손으로 이것을 잡기가 조금 공간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추가로 된 이 핸들을 장착을 하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삼각대도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핸들 부분을 굉장히 길게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 핸들을 빼고 삼각대만 장착을 하더라도 이 정도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하고 좋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밑에 4분의 1 나사홀이 없기 때문에 삼각대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니 핸들이나 추가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삼각대를 활용을 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벌을 조이스틱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짐벌 간단 제어를 켜놔서 손으로 짐벌을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로 모드 촬영이 가능한데요. 아쉬운 점은 DJI 미니 시리즈처럼 화면이 세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센서 크롭 방식을 이용을 하면서 화각이 좁아지고 3K로 화질이 변경이 됩니다. 이 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화면을 이렇게 세워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에 각도 제어가 생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DJI 미니 4 프로, DJI 액션 4, DJI 에어 3 등 DJI가 굉장히 사랑하는 1.3분의 1인치의 센서가 아닌 1인치의 센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기본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명하고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주고 무보정의 컬러도 굉장히 좋습니다. 선예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체 내에서 선예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모드에서 채도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디로그 M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로그 M은 420에 10비트를 지원합니다.
역광에서의 다이나믹 레인지도 굉장히 좋았고요. 포켓3는 액션캠과는 용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브이로그나 일상을 담아야 하는 경쟁 모델이라면 소니의 GV1이나 캐논의 파워샷 V1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샷 V10과 포켓3는 1인치 센서로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죠. 두 카메라 모두 카메라의 성능은 좋기 때문에 유튜브나 SNS용으로 충분히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캐논의 파워샷 V10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발열이 있기 때문에 오즈모 포켓보다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영상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요. 카메라가 좋을수록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이죠. DJI 포켓3는 별도 저조도 모드가 있는데요. 캐논의 파워샷 V10은 저조도 모드가 별도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로 촬영된 일반 모드를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두 개 중에 어떤 영상이 더 좋다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큰 미러리스가 아니라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카메라들이 저조도 환경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는 거에 놀라웠는데요. DJI 포켓3를 들고 울산에 있는 고래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 고래박물관은 저조도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조도 모드에서는 4K 30프레임만 가능하고요. 6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트랙을 지원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짐벌 기능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점은 아쉬운 단점이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4K 120프레임하고 FHD 240프레임을 지원을 하는데요. 다만 32.56메가비트를 지원을 하면서 같은 4K로 촬영을 해도요. 일반 모드에서보다 슬로우 모션 모드에서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조도 모드와 마찬가지로 액티브 트랙 D-Log M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조도 모드나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 액티브 트랙을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다이나믹하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이 지원되지 않는 점은 아쉬웠고요. 향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과거에서부터 DJI 포켓 시리즈 중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하이퍼랩스와 모션랩스인데요. 하이퍼랩스와 모션랩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짐벌을 연결하거나 추가적인 타임랩스 장치를 장착을 해야만 촬영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테스트샷부터 다양하게 연습을 하기에는 짐벌이나 카메라가 크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고 힘듭니다. DJI 포켓 시리즈들은 추가적인 장비를 장착하지 않아도 모션랩스나 하이퍼랩스를 손쉽게 촬영한대요. 일반적인 영상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이 하이퍼랩스와 모션랩스 그리고 다양하게 촬영하는 방법은 제가 조만간 DJI 포켓3 튜토리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액티브 트랙 시 인식률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람을 우선적으로 드래그를 해도 얼굴을 우선 잡으려는 경향이 있었고 얼굴을 액티브 트랙을 할 때 인식률이 좋았지만 사람이 고개를 살짝 내렸다 숙이는 정도의 움직임만 있어도 틸트가 아래로 숙였다가 위로 올리면서 움직임이 있는 사람을 액티브 트랙으로 촬영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콘서트장이라면 액티브 트랙을 사용하지 않고서 짐벌 기능으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내가 무빙을 주면서 중점에 피사체를 두고 싶을 때에는 액티브 트랙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짐벌 촬영 중에 제가 좋아하는 촬영 기능이 바로 더치 앵글인데요. 이렇게 화면이 옆으로 회전하는 것을 더치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튼 터치 하나만으로 더치 앵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네마틱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속도가 입력이 된 기본 속도로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슬로우 모션을 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소 초점거리는 20cm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데 나쁘지 않은 초점거리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사체를 터치로 포커스를 바꾸는 것도 생각보다 인식률이 좋아서 포커스를 바꾸기에 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렌즈는 20mm의 화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광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광각 렌즈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화각이 더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그네틱 자석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서 렌즈 앞에 가볍게 붙여주시면은 화각이 15mm로 넓어집니다.
광각 렌즈를 장착을 했을 때 아쉬운 점은 이 상태에서 전원을 꺼버리면은 광각 렌즈가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가 되지가 않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짐벌 카메라를 이렇게 보호 안에 넣었을 때 굉장히 렌즈가 돌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면 짐벌 촬영에서 광각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망원이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광각 렌즈를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것처럼 망원 렌즈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시간 및 발열에 대해서는 직접 체크를 해봤는데요.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4K 60프레임 촬영 시 117분 촬영이 가능했으며 배터리 방전으로 꺼질 때까지 과열로 인한 녹화 종료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체가 좀 따뜻함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DJI 65W PD 충전기를 사용을 할 때 16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80%까지는 22분이 걸렸고 100%까지는 32분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저는 31분 만에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촬영 각도는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는 58도까지 가능했고요. 시계 방향으로는 235도까지 가능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왼쪽 포인트로 회전을 주었을 때 짐벌 한계치 도달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촬영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회전하는 것을 반경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마이크를 같이 줍니다. 이 마이크를 키기만 하면은 기체하고 자동으로 페어링이 돼서 연결이 되는데요. 바람이 좀 부는 상황이기는 한데 DJI 마이크하고 DJI 포켓 3 연결해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태화강 국가정원인데요. 조금 더 일찍 왔으면 굉장히 예뻤을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이 오기는 온 것 같아요. 마침 바람이 좀 불어서 윈드스크린 장착하고 걷고 있는데요. 이 윈드스크린은 바람이 좀 심한 날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바람이 없으면 굳이 장착하지 않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실제로 DJI 포켓 3랑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굉장히 재미있는 야간 촬영이 계획 중인데요. 이 야간 촬영 브이로그를 DJI 포켓 3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뷰티 모드 등을 사용을 할 때 일부는 앱을 연결을 해야만 가능한데요. 다만 앱하고 포켓3를 연결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한번 떨어뜨려서 여기 액정이 살짝 깨졌는데요. 과거에 DJI 포켓 1이나 2처럼 이렇게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는 잭 단자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들고 촬영하게 해주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연결 단자가 없는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DJI 포켓 3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쉬운 점이 조금씩은 있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일체형 짐벌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DJI 포켓 3로 유용한 촬영 팁, 튜토리얼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